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리더십의 중요성 나머지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여기까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리더의 역할이 무엇인가? 팔로워의 성과 창출의 기본 요인으로 어빌러티와 모티베이션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어빌러티와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 리더의 기본적인 책무는 육성가, 즉 구성원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과 동기부여자, 모티베이터, 그죠? 일의 재미와 열정을 고무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리더로서의 역할이라는 게 바로 이러한 육성가와 동기부여자의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어야 그게 리더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다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성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간단한 동영상 하나를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포스코 경영연구소에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Leadership is a choice. It is not a rank. And I know many people who are at the bottoms of organizations who have no authority, and they are absolutely leaders. And this is because they have chosen to look after the person to the left of them, and they have chosen to look after the person to the right of them. This is what a leader is.
예, 잘 보셨죠?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점을 보여주면서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인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라는 것은 우리가 이 역할에서도 얘기했지만 육성가와 그다음에 동기부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육성가라는 건 뭡니까? 디벨로퍼, 그죠? 그 부하 직원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리더 본인 스스로가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끊임없이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학습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실력을 갖춰야 또 부하 직원들에게 많은 것들을 지도해 줄 수가 있죠. 그죠? 내가 실력이 없으면 리더로서 실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부하 직원들을 지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코치와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을 지도하고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바로 코치 그리고 피드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일을 어떻게 해왔을 때 뭐 일을 이따위로 해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거나 이것도 보고서라고 썼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리더로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리더라면 그 부하 직원들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는 존중을 해주고 뭔가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리더가 육성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필요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부여해 준다. 특히 일을 통한 실전 학습. 그게 바로 액션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수업도 사실은 액션 러닝 기법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실전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훨씬 일반적인 그냥 단순한 개념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학습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도 이제 외과 의사를 하버드 사례 연구를 통해 훈련시킬 수는 없다. 구성원 능력도 이와 같이 실제 상황에서의 학습으로 습득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엘 티키라는 미시간대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과 의사 같은 경우는 수술을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수술을 많이 해본 의사가 바로 외과 의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외과 의사든 마찬가지로 수술을 실전을 통해서 해봐야 되는 거지. 그게 사례 연구만 가지고는 충분히 학습되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성원의 능력도 실제 상황에서의 학습으로 습득하는 것이 제대로 된 학습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고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도 과정별로 그 피드백을 제대로 잘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육성가로서의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자라는 건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알 수 있죠.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사람이 동기부여자죠. 그죠? 그래서 이 실제 제가 역량평가에 들어가서도 역시 어떤 과제를 통해서 또는 어떤 상황에서 그 고위 공무원으로서 또는 과장으로서 부하 직원들을 동기부여시키는 그 부분도 역시 평가 요소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리더가 되면 이 동기부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이 평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일단 동기부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감성적 에너지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리더 스스로가 높은 목표와 열정을 가지고 모범을 보여야 부하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다. 즉 본인이 높은 목표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기는 뭐 말만 하고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부하 직원들한테만 열심히 하면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거야.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돼. 그런 말만 가지고 하면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신도 열정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동기부여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긴박감을 조성한다. 구성원들이 건설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 공포심을 조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약간의 긴장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이 수행도 높게 나타날 수 있죠. 우리 심리학의 이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너무 이완되어 있거나 너무 긴장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도 리더의 역할이다. 즉 높은 목표를 부여하고 또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하고 한계 상황에 대한 엄격한 조언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그렇다고 너무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 않죠. 그렇다고 너무 이완되어 있는 상태도 좋지 않아요. 적당한 정도의 긴장감을 계속 부여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박감을 조성하는 것도 동기부여자로서의 역할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기부여하는데 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인정과 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보상이라는 것은 외재적인 보상과 내재적인 보상이 다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보상이라고 하면 자꾸 금전적인 보상만을 생각하는데 그 금전적인 보상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요. 공정한 평가 능력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공정하게 평가가 구성원들한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라 그러면 구성원들이 불만을 갖게 되죠. 동기부여는커녕 오히려 사기저하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평가 능력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적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심리적으로 어떤 성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 계속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또 앞으로 그 구성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비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비전들을
계속 조직의 입장에서 제시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에 대한 가치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줘야겠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우리 회사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잘 인식시켜 줘야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배려,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정과 칭찬이라는 것도 정말 너무 남발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잘했을 때 정말 진정성 있는 칭찬과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뭐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보상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관심, 인정, 칭찬 그런 것들은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리더로서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자와 동기부여자, 그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런 언급했던 육성가, 그죠? 그 다음에 동기부여자 역할이라는 것은 people management, 인간 관리, 사람 관리에 관한 것으로 가장 리더십의 키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다른 중요한 요인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리더십의 역할 중에 이런 육성과 동기부여자의 역할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변화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조직 관리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일이나 결과 측면에서 이렇게 각각 이노베이터, 브로커, 코디네이터, 모니터, 디렉터, 프로듀서 라고 해서 변화와 관련된 것들은 환경 변화에 대응한 혁신을 주도해야 된다. 즉 변화에 그냥 그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주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혁신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 이노베이터의 역할도 리더십의 역할에 아주 중요한 역할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화에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직 내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네트워킹, 설득, 자원 조달. 결국 네트워킹이라는 것은 우리 팀이, 우리 구성원들이, 부하 직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인적 네트워킹을 통해서 많은 지원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득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원을 조달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브로커의 역할도 리더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조직관리 측면에서 보면 업무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효과적 작업 환경을 구축한다. 당연히 구성원들이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작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느냐도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주고 구조나 이런 것들도 정비를 해야 되고요. 업무 배분, 그죠? 구성원들 간의 업무 배분도 그 사람이 잘하는 일에 적합하게, 그 사람의 능력에 적합하게 업무를 잘 배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문 간의 조정 역할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리더의 역할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업무 진척 상황에 대한 치밀한 점검 파악, 그게 바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모니터링이라는 것도 뭐 과장급 공무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되어서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업무 단계별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단계별로 해놓은 일들을 보고 체크 포인트, 뭘 모니터링 할 건가를 확실하게 리더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정말 그 정확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 아니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피드백을 그때그때 해줘야 부하 직원들이 내가 일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 리더의 그런 피드백들을 받아서 계속 수정해 가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이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과 결과와 관련돼서 목표, 책임, 과업 우선순위 부여, 가부 간의 방향에 대한 분명한 제시, 즉 부하 직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어떤 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좀 더 우선순위를 앞에 부여해주고 먼저 수행하게 할 것인가. 그냥 아무거나 먼저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일의 중요도나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지침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게 또한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해 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디렉터다 역할은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디렉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독려하고 도전 정신을 계속 불어넣어 줘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프로듀서가 그래서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구성원들이 일을 하는데 힘들고 뭐 어렵고 막 야근하고 막 주말 근무하고 휴일 근무하고 그러는데 뭔가 리더로서 그러한 힘들게 일하는 부하 직원들에게 점점 그 힘들어지는 부분을 자꾸 독려해주고 으쌰으쌰 해서 뭔가 도전 정신을 자꾸 갖게끔 만들어 줘야겠죠. 그게 또 역시 리더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육성가, 디벨로퍼, 동기부여자, 모티베이터의 역할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추적인 리더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기타의 이런 역할들도 리더로서 꼭 갖추고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중간 관리자로서 그죠? 그 위에 있는 경영자들과 밑에 있는 그 부하 직원들을 제대로 잘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소통의 역할도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리더의 역할을 한번 정리해서 보면, 종합해 보면, 리더의 역할들을 종합해 보면, 한 축은 사람 조직, 목표 결과로 놓고, 또 한 축은 변화와 유연, 안정과 통제라고 했을 때, 그죠?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이 4분면 중에서 리더십 역량을 균형성 있게 갖출 필요가 있더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상위 관리자로 갈수록 점점 이제 초급 관리자가 있죠. 보통 이제 과장이 되면 초급 관리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장급,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사, 그죠? 상무, 그 다음에 뭐 부사장, 사장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그런 계층들이 많았지만 요즘 많은 기업들을 보면 그런 계층들을 되게 많이 없앴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어떤 프로젝트 단위로 프로젝트 리더를 분명히 이제 리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 리더에서 점점 정말 경영 관리자로 올라갈수록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리더십 역량을 갖추는 것이, 균형 있게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특히 임원층의 경우에는 변화 측면에서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우선 보면 변화와 유연성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과 목표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 바로 변화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역할은 바로 이노베이터와 브로커, 단순히 그런 변화의 흐름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이노베이터로서, 혁신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브로커, 그런 변화를 해가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에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도전해 갈 수 있도록 브로커의 역할도 필요하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정 통제에 가깝고 목표 결과에 맞춘 그런 부분이 바로 타스크와 리절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스크와 리절트는 바로 프로듀서와 디렉터예요. 생산성을 올려주고 자꾸 구성원들을 독려하는 그런 역할이 프로듀서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디렉터, 목표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나침판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디렉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타스크 리절트 영역에서는 바로 프로듀서와 디렉터의 역할, 그게 바로 요 4분면에 적합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변화와 유연이 필요하고 사람 조직에 초점을 맞춘 사람의 영역에서는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정말 리더로서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역할, 육성가의 역할과 동기부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와 유연성을 추구하면서 사람 조직에 초점을 맞춘 그런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어야 돼요. 코칭을 해주고 피드백을 해주고 학습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조직에 초점을 맞추되 안정 통제를 지향하는 영역은 바로 조직 영역입니다. 조직 관리 영역, 오거나이징.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모니터,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는 리더가 필요하다. 그 리더의 역할이 바로 모니터링과 코디네이터의 역할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네 가지 4분면의 역할들을 정말 균형 있게 갖출 필요가 있다. 상위 관리자로 갈수록, 그죠? 상위 관리자로 갈수록 이 네 가지 영역의 역량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리더로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 이 부분 육성가와 동기부여자의 역할,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떤 리더 초보 리더부터 중간 그런 관리자, 그 다음에 임원급 관리자 이렇게 올라가면서도 이런 역할은 어떻게 보면 팀장 역할부터 이 아주 필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리더십의 내용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들은 좀 바쁘게 지금 쭉 진도를
나갔는데 뭐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간단한 또 동영상을 하나 더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영상을 하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리더십 관련된 동영상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리더십이 형편없고 누군가를 이끌기에는 자신의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리더십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과 학습을 통해 리더십을 꾸준히 훈련한다면 누구나 위대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휴내 조영탁 대표는 20년 전 창업한 이래 팀의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여러 문제가 생기는 위기를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의 이유가 궁금했던 그는 리더로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으며 책 당신의 팀은 괜찮습니까를 통해 팀을 제대로 이끌기 위한 리더십의 12가지 원칙을 41가지 챕터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4P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은 다른 사람에게 바람직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임무, 목적 또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게 하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입니다. 누군가를 통제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리더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때로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리더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회사에 입사해 팀을 이끄는 중요한 사람이 되거나 하나의 기업을 이끄는 CEO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 단체, 어떤 조직에서도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당신과 당신의 조직을 함께 파멸시키는 최악의 리더십 5가지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십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악의 리더십 1. 달성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 리더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비전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뚜렷하게 만들어 미래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 비전이 달성될 미래를 상상하면서 조직원이 힘을 합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것은 대기업이든 작은 사업체든 개인이든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개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만큼 노력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말했습니다. 기업이 실패하는 이유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계획을 달성하긴 했지만 원대함이 부족했던 경우다. 원대하지 못한 계획은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 기업이 5%의 성장을 목표로 하면 직원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색다른 방법을 구상하거나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5%로 목표를 설정하면 3에서 4%의 성장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처럼 작은 비전은 달성 가능성은 높지만 비전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다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직원들이 가슴속으로 비전을 받아들이게 하고 구성원의 열망을 끌어내어 목표 달성을 앞당길 수 있도록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최소 30% 이상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30%의 성장을 달성하지 못한다 해도 최소 10% 이상의 성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달성 가능성이 높은 겸손한 비전보다는 달성 불가능해 보이지만 공격적인 비전을 목표로 삼는 것이 성공에 더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최악의 리더십 2. 현실에 당면한 문제에 처리에만 급급한 것.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닥친 문제를 처리하는 데 급급하여 미래를 놓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비전은 멀리 보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말했습니다.
눈앞을 보기 때문에 멀미를 느끼는 것이다. 몇백 킬로미터 밖을 보라. 그곳은 잔잔한 물결처럼 평온하다. 나는 그런 장소에 서서 오늘을 지켜보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리더라면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30년 뒤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30년 뒤에 달성해야 할 큰 비전을 설정한 다음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복잡한 미로를 빠져나가기 위해 사람들은 대개 입구에서 차근차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갈림길이 나오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마침내 미로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구에서 거꾸로 미로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미로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보는 것과 미래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의 차이도 이와 같습니다. 먼 미래에서 거꾸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현재의 문제를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최악의 리더십 3.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 아무리 크게 성공한 팀이라도 급격히 변화하는 세상에서 과거의 성공 경험에 매몰되어 있다면 소멸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과거의 성공은 과거의 환경 속에서 잘 맞아떨어졌을 뿐입니다. 때문에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실패하는 지름길입니다. 다윈은 말했습니다. 결국 살아남는 종은 강한 종도 아니고 지적 능력이 뛰어난 종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대응하는 종이 결국 살아남는 것이다. 따라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리더는 변화와 혁신의 전문가가 되어 이를 주도해야 합니다. 모든 변화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저항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인지하고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기보다는 미리 변화를 즐기는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책 당신의 팀은 괜찮습니까의 저자 휴넷의 조영탁 대표에 따르면 위대한 리더는 없는 위기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코카콜라의 회장 로베르토 고이주에타 역시 없던 위기도 만들어낸 혁신 리더입니다. 1980년대 초 코카콜라는 미국 음료 시장의 35%를 차지했습니다. 코카콜라의 직원들은 콜라 시장이 더 성장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이주에타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한 사람이 하루에 마시는 코카콜라의 양을 물었습니다. 미국 콜라 시장 혹은 세계 콜라 시장에서 코카콜라의 점유율이 아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하루에 먹는 전체 음료 중 코카콜라의 비율을 물은 것입니다. 물론 그 비율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 이후 코카콜라의 적은 단순히 펩시가 아니라 커피, 우유, 물 등 모든 음료가 되었고 이것이 코카콜라를 최고의 시장 가치를 지닌 회사로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직이 잘 나갈수록 구성원들이 긴장하는 조직, 변화와 혁신을 즐기는 조직을 만들 수 있다면 위기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될 것입니다. 최악의 리더십 4. 조직원들과 소통을 게을리하는 것. 소통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지금 리더의 소통 능력 또한 중요한 역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소통은 탁월한 팀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모든 것을 직원들에게 맡기고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내팽개치는 리더도 많습니다. 하지만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서로의 견해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주고받으면 업무적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유대감도 튼튼하게 다져서 탁월한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고 팀 성과는 물론이고 기업 성과까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진정한 리더는 지나칠 정도로 오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직원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핵심 안건만큼은 완벽한 소통이 될 때까지 끝까지 오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합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끝없이 소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소통을 극대화하여 직원들과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입니다. 최악의 리더십 5. 뛰어난 리더는 타고나야 된다고 체념하는 것. 세상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마을이나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똑같은 가난 아기들이 태어났을 뿐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뛰어난 리더는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리더인 것처럼 타고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체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인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중년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멋있는 구상이 떠올라 월마트를 세웠고 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하룻밤 사이에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월마트 1호점은 1945년부터 우리가 해오던 일의 자연스러운 산물이었고 또 다른 하나의 실험이었을 뿐이다.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리더로 태어나거나 하루아침에 위대한 리더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리더십의 핵심을 깨닫고 끊임없이 학습하고 그 원리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지속적인 시도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수정해가는 과정에서 점차 위대한 리더로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리더십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회, 정치,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그 조직의 리더를 떠올리고 그 사람의 리더십을 화제로 올리곤 합니다. 성공한 위대한 리더들은 많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들의 성공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리더십을 훈련하고 어떻게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책 당신의 팀은 괜찮습니까?에서는 팀을 제대로 이끌기 위한 리더십의 12가지 원칙을 41가지 챕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현재의 리더를 위한 책인 동시에 미래의 리더가 될 모든 이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최고 성과를 창출하는 성공적인 팀의 리더십 원칙을 알고 싶다면 책 당신의 팀은 괜찮습니까?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보셨죠? 리더십 우리가 마지막에 역할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본 그런 부분들을 다 축약해서 5가지로 최악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잘 설명해 준 동영상이라고 보고요. 이 책을 통해서도 그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내용과 관련된 그 리더의 역할들 부분을 마지막 동영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